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를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으로 삼아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가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성장 동력의 하나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관내 대학 3곳에 관련 학과가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선점 효과가 큰 데다 웹툰과 게임, 실감 콘텐츠, 방송 등과 같은 융복합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내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도비와 시비 39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애니메이션 선진지인 일본의 문화 콘텐츠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이런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지브리 파크가 2005년 아이치 세계박람회를 사후 활용한 사례를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은 이번 박람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순천만 습지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 도심을 하나의 섹터로 연결시켜서 그 축을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인데요. 디즈니랜드의 핵심 콘텐츠인 캐릭터 퍼레이드를 국가정원에 접목시키는 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기회발전 특구에 사활을 걸겠지만 대부분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 그리고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할 것이라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로 해서 매체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건 산업화 철저히 시켜야 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까지 시장을 확장한다는 이제 구상이고요. 순천시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특화도시 구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거쳐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최근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 전 주민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터널 건설에는 6,9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내에는 공사비 40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남의 교육자치와 인구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교육수당을 지속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바우처 형태로 전남 지역에 국한되고 사용 범위도 교육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지급 기한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으로 이후에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반려된 상황이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1년간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교육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승인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도 전남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마쳐야 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인구 소멸과 교육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번 김대중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외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1년짜리 한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첫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교육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급식의 식자재 검사 횟수를 연 4회에서 10회로 늘리고 교육지원청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해 자체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기존 원산지 표기 수산물 개수를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이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달 광주 지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각각 62건과 13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한 달 평균 25건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5배와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집주인 확인 없이 법원 명령만 떨어져도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시장의 오랜 침체와 이로 인한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 급증 추세는 주택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낮춰도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빌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부동산들이 이제 좀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이런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역전세난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지표가 나와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한 당협 순방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도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을 돌며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도당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정부와 중앙당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전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함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김동철 신임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정치인 출신은 기관 출범 62년 만에 처음입니다.